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초완성반 13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위치와 십성과의 관계로 사주를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비겁을 가지고 오는 사주라는 형태를 우리 11강, 12강에서 했고요. 오늘 13강에서는 마찬가지로 사회의 비겁을 가져오는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의 비겁을 가지고 온다는 뜻은 사주에 연주하고 월주에 천간이든 지지든 비경겁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비경겁재와 같이 딸려 있는 거는 그 비경겁재의 거예요. 비경겁재를 갖고 온다는 것은 그 비경겁재가 달고 있는 성분도 내가 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경겁재와 재성이 같이 붙어 있으면 돈 가진 겁재죠. 그러면 그 겁재와 내가 연결이 되면 내가 사회에 돈 많은 사람들과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진, 근데 그 비경겁재와 연결된 나의 성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인성이면 내가 가진 지식, 정보, 자격, 면허를 제공하여 만약에 내가 비겁이면 그냥 그 사람이 남자래 남자로 여자로 여자도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에 들어서 뭐 그렇죠? 가끔 그 옛날 뭐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 우리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보면 그런 영화 나오죠. 뭐 나도 좀 부자 친구 좀 둬서 나도 좀 부자로 살아보자 이런 경우가 재성 가진 비겁과 연결되는 거. 그럼 관성 가진 비겁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높은 사람과 연결해 오겠다. 그러면 위아래가 다 비건 겁재면 그 분야에서 잘난 사람, 최고의 사람, 액션 영화에서 그 킬러를 구해서 누구를 암살하려고 할 때, 야,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 스페셜리스트 데리고 와라. 이게 이제 비경겁재인 거예요, 이제. 아니면 조직이나 단체를 데리고 와라 같은 거. 만약에 인성하고 비겁이 연결돼 있으면 면허를 가진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하고 연결이 되겠다. 같은 거죠. 뭐, 나는 재성을 가지고 있고, 관성을 가진 사람과 연결이 되겠다는 것은 나는 돈 좀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과 우리 서로 협력을 맺어서 내 돈을 좀 보호해주고 나도 내 돈을 써서 그 사람의 관성을 좀 키워주고 서로 상부상조하겠다. 이제 그런 복합적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보고 단순히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 글자는 좋은 글자, 나쁜 글자 이렇게 사주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제 초기에 아주 꼬꼬마 시절에 기초 때 사주를 보는 방식인데 이제 사주를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세상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분명하지 않다. 어쩔 땐 나쁜 놈이었는데 어쩔 땐 좋은 놈이고 이 내 사주의 어떤 글자 에너지는 어쩔 땐 좋게 쓰이고 어쩔 땐 나쁘게 쓰여. 그러면 가급적이면 내가 그 글자의 특성을 알면 이게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해 볼 수는 있는 건데 뭐 무조건 나쁜 글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좋고 나쁜 걸로 가리지 말고 우리는 사주를 보고 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연구해 보는 거다라는 측면으로 우리 사주를 보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의 비경겁재를 가지고 오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나의 관성으로 사회의 비경겁재와 연결을 맺는 제가 이제 뭐 연결을 맺는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표현을 쓰는데 합이 걸려 있으면 서로 연결되거나 그걸 가져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사회에 있는 비경겁재 입장에서 봐도 나와 연결이 되면은 걔 입장에서도 나를 가져오는 거고 걔 입장에서도 나를 뭐 해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구조상 나의 관성으로라는 말은 일주나 시주의 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사회의 비경겁재와 연결되는 구조라는 뜻은 사회에 있는 비경겁재와 1순위 합으로 연결되기 2순위 합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형태들 그러니까 합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고 합을 안 가지고 형충 구조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치열하게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협상하거나
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죠. 가령 우리가 어릴 때 보던 어린이 만화 영화에 흔히 나오는 정의의 사자인 주인공과 정의의 사자와 매 편마다 나와서 싸우는 단골 악당. 근데 그 악당이 안 바뀌고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들 있죠. 이런 무기를 갖고 와서 싸우고 저런 무기를 갖고 와서 싸우고. 그 둘은 친구야, 친구. 근데 주먹질하는 친구인 거야, 한마디로. 주먹질하는. 그 뭐죠? 주먹질하고서 정들은 사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꼭 합이 아니더라도 형이나 충으로도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우선은 합된 게 순리다. 합이 안 돼 있으면 형이나 충, 귀문 등을 통해서도 서로 관련성을 맺는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나의 관성으로 사회의 비겁과 연결되는 사주들. 나의 관성이라는 건 뭘까요? 나의 명예, 나의 유명세. 관성이라는 애는 기본 특성이 비경겁제를 다루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경겁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완장이라고 볼 수 있죠. 완장을 찾다. 사주에 비경겁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관성이 한 개면, 그러면 관성 공유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세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간판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마치 돌연변이 중에 머리는 여러 개, 2개 달렸는데 몸통은 하나인 사람 있죠. 그 2개의 머리는 하나의 몸통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A군과 B군이 있는데 A군이 성질난다고 B를 때렸어. 나를 때린 거야. B를 굶겨 죽이겠다고 내가 밥을 못 먹게 했어. 그럼 나도 못 먹는 거야. 공유되는 성분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의 비경겁제가 여러 개의 관성이 하나면 하나의 간판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 관성이 하나인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남의 간판을 공격해버리면 그게 곧 나의 간판을 공격한 거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같은 겁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그 무슨 한성김치였나 해가지고 우리 김치 공장에 이렇게 지저분한 그 김치를 씁니다 하면서 거기서 아주 비위생적인 김치 공장의 어떤 보관소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국민신문고 같은데 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 회사를 나가게 된 직원이었나? 아마 회사에 있는 직원이었는데 자기 회사를 고발을 한 거야. 이제 그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개선되기를 바랬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김치 회사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되면서 공장이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를 문을 닫아요. 어느 공장이 문 닫았을까? 바로 빠져. 당연하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직장이 없어졌어. 직장이 없어졌다고. 그런 형태들이 관성 하나 쓰는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관성이 하나인데 사람이 여러 명이면 나를 저격한 저 사람을 내가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데미지가 전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가 먼저 얻어맞고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데미지가 같이 얻어맞아요. 그래서 일명 비겁다자가 됐든 뭐가 됐든 관성 하나 있는 사주들은 그 남을 욕하면 나도 망한다. 남에게 침뱉으면 나한테 침뱉은 거다. 반대로 남을 띄워주면 내 명예가 산다.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키워주면 그것이 곧 나의 명예가 키워지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당장 눈앞에서는 아니거든요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곧 그런 평형작용이 나타난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호신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비겁을 3개나 가지고 있는 호신샘은 연간에 정관을 하나 딱 띄우고 있어. 그 말인즉슨 하나의 간판에 여러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함께 먹고 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명담제 간판 하나에 우리 신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원장님도 있고 이런 형태들이잖아요. 여러 명이 지금 간판 하나로 먹고 살고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호신샘한테 배웠습니다. 이런 분들이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호신샘한테 배웠는데요. 그 선생님 쓰레기 같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배운 거야? 쓰레기한테 배운 거지. 그럼 그게 누구 욕한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저하고 엮였기 때문에 저의 운명을 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주에
나는 관성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남의 간판을 내 무너뜨려도 내 간판은 멀쩡해요. 뭐 이럴 수도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사회궁에도 관성이 있고 비겁이 있고 개인궁에도 관성이 있고 비겁이 있으면 뭐 상대의 관이 무너지면 오히려 내 관이 소중해지면서 뭐 상대를 무너뜨리고 내가 가는 그런 구조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관성이 많은 사람 그닥 많지 않잖아. 뭐 없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 있는 사람 있고 뭐 두 개 있어도 위아래 겹쳐 있으면 그냥 한 덩어리지. 그게 위아래 겹쳐 있으면. 그러니까 관성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어요. 자, 개인궁의 관성을 가진 사주는 사회궁의 비경겁제가 있으면 기본적 성향이 사회의 비경겁제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성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주들이 보통 젊을 때 조금 고생을 해요. 왜? 젊을 때는 내가 지금 25살짜리 사회초년생인데 편의점 간 지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아니죠. 근데 기본 성향이 니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성향이 그 사주 안에 내재돼가 있으면은 뭐 이제 지식인이자 교양인이면은 당연히 윗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목까지 올라오겠죠. 이제 내가 관리자면 니들 다 잘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대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내가 사회에 있는 비경겁제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익숙한 형태들이에요. 보통 그래서 그런 사주들은 안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내가 빨리 부지런히 진급을 해야겠다 해서 내가 상대를 부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성향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궁에 있는 관성을 따르는 사주가 아니라 개인궁에 있는 관성을 따르는 형태에서는 가급적이면 규모가 작더라도 내가 내 간판 세워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살겠다 같은 형태니까 보통은 어느 정도 사회적 역량이 갖추어지면 독립해서 내 회사를 운영하든가 내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부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관성이 있고 뭐 여기가 그냥 내리 쫘르르 비경겁제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사회궁에 드러난 광역적 간판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이제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지는 원국에 안 써 있으면 이제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를 강하게 받아서 쓰겠죠. 재성 들어오면 하나의 간판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르르 재성을 관리해보자. 식상이면은 무언가를 해보자. 인성이면은 함께 생각을 공유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은 사회적 관성이 강하다. 그러면 사회적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겠다. 사회적 관성에 충성하겠다라는 개념이 좀 많이 나오는 건데 근데 관성이 여기 있으면 이건 내 관성이잖아. 내가 천간으로 들어올린 관성이 만약 여기에 관성이 없다면 그리고 여기에 비경겁제가 많다면 그러면 이 사주는 궁극적으로 이번 지구별 체험의 주된 내용이 사회의 많은 비경겁제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관리자, 책임자의 역할을 맡아보아라. 작용력은 일찍 나타날까? 늦게 나타날까? 늦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사주는 보통은 내가 이 관을 세우기 전까지 관을 세우는 게 네 번째 미션, 미션 1, 미션 2, 미션 3, 미션 4잖아요. 그럼 인생 중후반의 네 번째 미션에서 간판을 서기 때문에 그 전에 시주가 작용 안 한다라고 치면 작용을 해도 심리적으로만 작용을 하고 현실적으로 작용을 안 하게 되면 많은 비경겁제들과 부대끼면서 경쟁하면서 또는 협력하면서 보통은 윗사람들이 하는 일을 내가 같이 공유하고 따라가면서 가다가 그러다 나중에 내가 관을 딱 세우면 이제 서열 정리 됐죠. 이제 서열 정리 됐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내 말 들으세요. 하는 형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을 갔는데 젊은 관리자가 나이 많은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연상이 시상이나 일시주의 관성을 가지고 연월에 있는 비경겁제를 다스리는 모습이구나 라는 모습으로 돼. 실제적으로 사주는 요게 윗자리,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 이게 사주상 서열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내 선배들이잖아. 월주는 내 앞에 선배고 연주는 내 앞에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여기를 할아버지 자리, 여기를 부모님 자리, 여기를 나와 그 부인 자리, 요 주위를 내 자식 자리나 내 자식 같은 역할이나 내 아랫사람 자리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 사주 같은 경우에
요 시주의 관성이 있으면 내 아랫자리에 남편이 있다. 그래서 연하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시주의 관성은 편한 자리로 보는 거예요. 나보다 좀 내 아랫 레벨로 편한 자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들어갔는데 뭐 총무가 한 5살 어려 나보다. 그러면 야 총무 회비 언제 걷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총무님이 계시는데 나보다 한 10살 많어. 그러면 총무님이 자 회비 걷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님한테 가서 우리 모임 언제 합니까? 회비 언제 걷어요? 제 자리는 어느 자리로 해주세요. 저 갈비탕 좋아합니다. 저는 비건이니까 제 밥상에는 고기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총무한테 얘기를 하면 내 아랫자리라면 쉽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윗자리라면 이제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제가 대학원에 가서 참 총무를 맡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총무를 맡고 있는데 참 세상에 내가 남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거야. 내가 환장을 하겠어. 남자 평균 나이가 60이야. 그래가지고 나 퇴직하고 명리하시려고 지금 남자 평균 나이 60. 여러분도 지금 되게 일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50 중반에 총무를 맡아가지고 남자 중에 제일 어리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임 자리가 있으면 회식 자리를 내가 다 알아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 식성들이 다 제각각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비건이 계셔. 이렇게 반쯤 스님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갈비탕집을 가야 되는데 저는 갈비탕을 못 먹습니다. 이제 비빔밥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육회 비빔밥이야. 그러면 식당에 미리 얘기해서 육회를 빼고 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또 물어봐야 돼. 혹시 계란은 드십니까? 생선은 드시나요? 비건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제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거 이분 걸로 특별히 여기 비건석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얘기가 따로 샜는데 자, 사회궁에 있는 개인궁에 있는 관성 여기 있는 관성으로 사회궁에 있는 비경겁제 다스리는 형태들은요. 인생 전반부에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빨리 간판을 세워서 비경겁제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데 젊었을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게 나의 심리와 현실의 괴리가 좀 나겠죠. 그래서 빨리 간판을 달고 싶고 독립을 하고 싶고 내가 남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간판 세워서 내가 나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남들도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일주나 시주의 관성이 있는 경우 관성은 비경겁제를 극하는 거니까 비경겁제를 다루려고 하는 성분이고 검열, 뭔가 조정, 뭐 이렇게 통제, 억제, 제어하려는 어떤 그런 규칙, 관습 내가 내 맘대로 막 옷 벗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싶은데 사회적 관습이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안 돼. 뭐 그런 거죠, 이제. 그게 내 안에 사회적 관성을 따르는 형태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성을 보편적으로 따르는 형태고 개인궁의 관성을 따르는 형태는 사회의 관성은 참고하겠지만 내가 세운 나의 규칙성을 따르고자 하는 형태가 좀 강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궁의 관성이 있더라도 정관인 경우에는 원래 정관은 보편 타당한 관성을 말하는 거고 공공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대체로 뭐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없는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 정도 하는 관성이 정관인 거고 편관은 보통 특수 상황의 관성 같은 거예요. 지금은 전쟁 상황이잖아.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고. 지금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잖아. 지금 아버님 화나셨다고. 지금 우리 동네에 지금 재난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공공 정관 들이대지 말라고 지금 재난 상황이니까 너희들 식수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줄 거야. 뭐 내지는 회사가 지금 어려우니까 뭐 전쟁이 났으니까 너 월급 이것만 받아가. 뭐 대신 야근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특수 상황을 말하는 편관이죠. 그래서 편관이 개인궁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 가치관과 개인적 자기 통제를 하는데 그게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개인성에다가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확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확 사이코가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런 형태. 이제 그렇게 봐줘야죠. 그러니까 편관은 중간이 잘 없어서 일반적 평균치의 도덕성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되게 진지한 사람이죠. 3시에 만납시다 했는데 2시 반부터 와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한 3시 5분에도 오고 뭐 2시 55분에도 오고 그러는데 왜 30분 일찍 오십니까? 그랬더니 3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30분 전에 와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어야지. 그래서 편관을 너무 강하게 쓰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 저 사람 30분 전에 와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어봐.
그러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약속 시간 30분 전에 와 있는데 내 아랫 나부랭이들이 저는 제 시간에 칼퇴하겠습니다라든가 제 시간에 도착하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뭐 이거 농담 그런 거 있어. 어떤 모임 자리에서 가끔 제가 음담패설을 하면 전 좀 그런 게 있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범생으로 보니까 저는 범생이 아니거든요. 해가지고 일부러 음담패설을 살짝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 일부러 해. 그렇죠? 조그만 강아지가 나 세거든요 하면서 짖는 것처럼. 이제 그런 가끔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 정색을 아니 호신생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소리를 하다니 뭐 이런 소리. 옛날에 한번 내가 아는 동창회에 가가지고 야 양양에 서핑 비치가 있다는데 여기 거기 가면 야 너무 뭐죠? 얘기 안 할래. 하여튼 그런 소리를 했더니 여기다 아름다운 풍경이 막 보인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내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저기 그거죠? 래쉬가드 만드는 회사를 다 망하게 해야 한다.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 이제. 왜 자꾸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래쉬가드 모디피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더니 이제 야한 소리를 좀 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한 분이 아니 호신쌤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 그런 사람이다 했죠 이제. 아니, 뭔 얘기하다 이리로 빠진 거야. 하여튼 평관이 시상에 있으면은 높은 도덕성일 수도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과 융합이 안 되는 또 다른 방식의 도덕성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자기 규칙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숙된 평관이면은 매우 훌륭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고 성숙하지 않은 시주 평관, 일시주의 평관이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을 맘대로 통제해도 되는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있죠. 그 사람들 중에 독재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재자를 오히려 선망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자를 옹호하고 선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독재자와 수준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독재자를 무너뜨리기보다는 그 독재자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니들 다 죽었어. 어떤 경우에서는 그 독재자에 의해서 또는 어떤 회사 내 권력자에 의해서 내가 막 힘들게 무시를 당하고 막 하고 있음에도 속에서 겁제정신으로 와신상담하면서 내가 저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지금 비웃은 것들 다 죽었어. 그게 같은 수준이에요. 피해자가 아니라 동일인이야. 그게 지금 동일인이야. 피해자가 아니라고 지금 그게. 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면 그보다 더한 짓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며느리가 울면서 며느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 20년 지나 내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똑같은 짓을 하더라. 똑같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야 나는 10대 맞았지만 난 그냥 9대만 때릴게 하면서 이렇게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 이러면은 그거는 같은 수준이다. 같은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평관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했어요. 자, 시주나 일주의 관성, 정관 또는 평관을 가진 사주가 연주나 월주, 사회에 있는 비경겁제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구조. 이게 혹시 합으로 연결되면 직접적 합이거나 또는 간접적 다른 십성을 끼어서 들어가는 합이든가 하는 합일 경우에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통제를 반긴다가 되는 거고 나도 그들을 다스리는 거를 반긴다 또는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꼭 그렇게 연결이 되네 같은 형태로 연결이 돼. 뭐 이런 구조 있죠. 시상평관을 가진 사주들이 연월에 겁재하고 합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 일주가 양간 일주일 경우에는 뭐 갑, 병, 무, 뭐 경임 이런 형태들의 양간 일주들은 시주의 평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갑목 일주가 시상 정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회궁 천간에 있는 겁재들인 을목과 천간에서 합을 이룹니다. 보통 그걸 양인합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힘든 권력이 사회에 있는 겁재들한테는 유리하고 편안한 권력이다 같은 거예요. 보통 그런 형태는 조직에서 힘든 일 내가 맡아서 내가 그 감투를 쓰고 그 관리자를 맡아주니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뭐 이런 형태들과 같아요. 그 난징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난징 대학살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 일본군이 그 중일전쟁 당시에 난징을 쳐들어가서 수십만 명을 학살을 하죠. 근데 그 난징에 있었던 그 독일인 출신의 기업가가 거기에다가 안전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인은